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정민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날씨가 이제 상당히 무덥습니다. 무더우니까 체력 관리들 잘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들 공부해 오셨죠. 근데 앞으로 이제 꾸준히 우리 시험까지 가려면 이 체력 관리 잘 하셔야죠. 자, 오늘은 우리 공법 이제 5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이 도시개발부터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비법 넘어갈 수 있도록 하죠. 자, 우리 기본서는 282페이지가 돼요. 282페이지. 자, 6절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자,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용이 안 될 때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공사하죠. 끝나면 새 토지로 다시 돌려준다. 이게 이제 토지의 교환, 환지 방식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합니다. 절차 한번 보면.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요 환지 계획. 자, 요거부터 먼저 작성해갖고 인가를 받죠. 자, 환지 계획 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교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교환해줘. 무슨 토지하고?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하고 나중에 이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이 종전 토지하고 조성 토지를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잘 교환을 해줄지 시행자 환지 계획. 자, 이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고요. 자, 환지 계획에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예요. 공사. 자, 우리 항상 이 개발 사업은 무슨 공사한다 그랬어요? 자,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를 통해서 농지나 산지를 택지, 대지로 개발하는 공사죠. 자, 공사는 실시 계획대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실시 계획대로 쭉 공사. 이 공사하는데 먼저 공사 끝났어요. 그럼 먼저 공사 끝난 구간의 토지를 시행자 미리 정해줄 수가 있죠. 그거를 환지를 먼저 정해준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제 종전 토지 대신 교환받을 새 토지다. 새 토지 환지를 미리 정해줘요. 그래서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정해줘서 자, 먼저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토지를 쓸 수 있게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정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정지는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쭉 공사해갖고 전 구간의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행자 직접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관계 서류 공람시켜가지고 여기서 토지 소유자 의견부터 미리 싹 드려요. 어차피 환지 방식은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줄 땅이니까 토지 소유자 의견 싹 듣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실시 계획대로 공사 잘 끝냈는지 검사도 받는 거죠.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해줬어요.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60일 내. 네, 마지막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죠. 환지 처분.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 다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이제 공사 끝나고 새 토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교환해주는 처분.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환지 처분이라는 것 효과도 공고 다음 날. 확정적인 환지 처분의 효과가 발생, 즉 새 토지 이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시행자는 이제 부수적으로 환지 처분에 따라서 14일 내 환지 등기 다 해주게 되고요.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게 환지 방식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환지 방식에서 핵심은 여기서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 제일 중요한 논점들 다 있어요. 자, 환지 계획에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준공 검사 받고 60일 내 마지막 환지 처분. 자, 얘가 두 번째 논점. 우리 환지 방식도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환지 계획, 환지 처분, 환지 계획. 자, 이게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우리 재작년에는 환지 처분, 작년에는 환지 계획, 올해는 딱 뭐 물어볼 차례죠. 환지 처분. 아주 이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환지 처분. 이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들 한대요.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계획 인가받은 대로 환지 처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환지 계획을 우리 환지 처분 계획이다. 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환지 계획부터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나갑니다. 자, 28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환지 계획. 의미는 토지 교환 계획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부터 작성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그 내용, 환지 설계. 자, 이게 핵심 내용이죠. 환지 설계한다. 그래서 환지 설계. 자, 의미를 한번 볼까요? 개발 사업하기 전에 토지, 농지 또는 산지. 아직 개발이 안 됐다죠. 시골이니까 무슨 면 토지구획 정리 안 돼 있어갖고 토지가 지 맘대로 생겼어요.
10번 토지까지 있다 가정하고요. 자, 여기 이제 개발구역지였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합니다. 이 공사요.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 이 공사하면은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대지가 개발이 되죠. 자, 행정구역도 도시지역이니까 무슨 동, 토지구역 정리가 되었고 반듯반듯한 이제 대지, 땅으로 이제 개발이 돼요. 지번이 이제 쭉 부여되죠. 자, 10번 토지까지 가정하고요. 그럼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 새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 이게 환지 방식인데, 그럼 종전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이제 설계를 해나가요. 그래서 가급적 그 자리에다 맞춰갖고 면 1번 토지는 공사 후에 그대로 동 1번지로,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면 3번 토지는 동 3번지로 교환해 줄게요. 이런 공사하기 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 후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주겠다. 이거 하나씩 설계하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환지 설계한다 그래요. 환지. 토지 교환을 하나씩 설계. 그래서 환지 설계에 따라서 요 동 1번지부터 동 10번 토지까지는 이제 새로 토지 소유자에 교환해 줄 땅. 교환해 줄 땅이니까 이걸 환지. 새 토지라고 그래요. 환지. 그럼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는 청산 대상인 토지. 청산 대상 또는 종전 토지. 흔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흔토지 대신 공사해갖고 새 토지로 바꿔준다. 이게 환지 방식이 되죠. 그 다음에 동 10번지 이하부터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둬요. 그 환지하지 않고 남겨뒀으니까 이 환지가 아니면 일단 다 뭐가 되는 거냐. 자, 이거를 보류지라고 불러요. 보류지. 보류해 두는 땅. 그래서 환지 아니면 이제 보류지예요. 그런데 이 보류지 중에서 공사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죠. 자,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 다 조합원이 다 부담해야 된다. 사업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 자어를 별도로 떼놓는 거죠. 그럼 보류지 중에서 공사비에 충당할 땅,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는 따로 채비지, 비용에 충당할 땅이다. 채비지라고 하고요. 자는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나오는데 뭐가 넓은 개념이냐? 보류지가 넓은 거예요. 이 보류지 안에 공사비에 충당할 땅을 따로 채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환지 계획. 자, 박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환지 설계, 이제 토지 교환 하나씩 설계 나간다. 자, 환지 설계에 따라서 이번 필지별, 필지는 번지, 번지별로 된 환지의 명세. 그래서 명세는 목록이니까, 자, 얘에서는요, 동 1번 토지부터 동 10번 토지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교환해 줄 땅, 새 토지, 환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면 1번 토지부터 면 10번 토지까지 청산 대상 토지, 종전 토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2번은 새 토지고 3번은 큰 토지, 4번 채비자고 보류지의 명세, 그리고 옆에 5번 입체한지라는 걸 할 때는 입체한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 입체한지라는 건 뭐예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로 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은 토지를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줘요. 그럼 건물은 입체적 개념이니까 그거를 입체환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대원칙, 무슨 환지가 되도록 작성하는 거냐? 일단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자, 환지 계획은 대원칙이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적응환지란 종전 토지에 환지를 줄 때 7가지를 고려해라. 그래서 7가지 앞글자만 쭉 쓸게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위지, 면토, 수이환. 자, 7가지를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위지, 면토, 수이환. 앞글자 따갖고 그대로 외우시는데요. 우리 7글자 나오는 게 공법에 딱 2번 나요.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자수, 해생, 상문수. 그것도 7글자. 그래서 딱 됐고. 자수해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이환이라 이렇게 딱 있어 보이게 딱 외워두시면 되죠. 그래서 위지면토, 수이환. 즉 종전토지의 환지, 새토지 환지 정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위치에 주는 거예요. 그 면적으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갖고 종전토지하고 가급적이면 똑같이 맞춰갖고 환지를 줘라. 이게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해서 환지한다. 그럼 이 적응환지의 반대가 되는 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비환지한다 그래요. 비환지. 그래서 비환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 써요. 날비자. 날러갖고 환지 준다. 그래서 비환지한다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면 1번 토지의 소유자 A한테 동 1번지를 환지로 줬다. 그 자리에 맞춰줬으니까 이걸 제자리 환지, 적응환지 한다 라고 하는데, 자, A한테 너 여기 가서 환지 받아라.
그럼 원래 받을 위치에서 붕 날라갖고 환지 줬으니까 이게 뭐냐? 비환지. 비환지 하면은 토지 소유자 반발해. 왜 이상한데 환지 줍니까? 반발해갖고 사업 효율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비환지가 아니고 적응환지가 원칙이요. 근데 적응환지 중에서도요.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요거 그래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우리가 면적식. 자, 면적식은 이름대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면적을 똑같이. 뒤에 거 4개 고려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평가식. 평가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토지를 평가하면 그 가격이죠.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 그래서 면적식, 평가식 이렇게 2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이냐?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용원칙. 평가식을 원칙. 면적식은 원칙은 한데요. 면적을 똑같이 맞춰준다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전에 농지 1000평을 대지 1000평으로 농지하고 대지는 가치가 다른 땅이죠. 그래서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적용원칙.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토지 동등이 거의 없어. 경매하면은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원칙은 평가식, 예외 면적식. 근데 면적식으로 할 때는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 부담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게 먼저 써 있어갖고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자 부담한다는 게 내놓는다, 그죠?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부담 내놔야 되는 비율. 자, 이거를 우리 조금씩하게 학문적으로는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 그래서 감보율이다라고 하는데 얘가 20회 의회 3번이나 기출이요. 3번이나 물어봐갖고 이 토지 부담률 개념도 우리 알아야 되죠. 토지 소유자 부담하는 비율인데 이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50%예요. 50%. 그 50%다 이 말은 50%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종전에 1000제곱미터 토지요. 1000제곱미터. 자, 면적식으로 환지 줄 때는 감보율에 따라서 50% 줄여갖고 환지 주니까 500제곱미터만 환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토지에 환지 줄 때 500만 준다. 그럼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 그죠? 내놔야 된다. 그럼 이거는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보류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보류지가 돼요. 그래서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그래서 감보율. 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면적 반으로 줄여갖고 환지 줘요. 토지 소유자는 큰 손해를 입겠네요. 큰 손해를. 아니죠. 면적은 반으로 줄였지만 땅값은 1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면적 반으로 줄여줘도 개발 이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토지 소유자가 면적의 50% 반을 부담 내놔야 된다. 이런 토지 부담률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283페이지요. 자, 토지 부담률. 그 밑에 핵심 코코 해갖고 팁에서 나오는데 자, 공식은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죠. 나중에 문제집에 계산 문제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토지 부담률의 상한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토지 부담률은 누가 정하는 거냐?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 절대 지정권자가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행자가 산정하는데 저 시행자 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딱 정해주죠. 자, 안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50%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원칙 몇 프로? 50%. 원칙. 다만 자, 일단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 밑줄.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60 또는 60%까지 할 수가 있고요. 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이상이 동의. 3분의 이상이 동의 밑줄. 하면은 60% 초과 밑줄.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게 종전까지는 전원이 동의했을 때 60%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완화해 줬어요. 이제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원칙과 예외가 또 2개가 있네요. 그래서 딱 그것만 물어볼 수 있어요. 원칙은 50%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총수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도 있다. 자, 넘겨봅니다. 284페이지 볼까요? 284. 그 밑에 환지 계획의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4번 봐요. 4번 환지 방식. 자, 얘가 우리 27회 때 그냥 단독 기출이죠. 자, 평면 환지라는 것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또는 토지로 이전해 준 다음 토지로 바꿔주니까 평면적인 환지. 이게 원칙이야. 평면 환지. 근데 입체 환지란 환지 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물 또는 구분 건물 뭐겠어요? 아파트 같은 건물로 이전해 준다. 그럼 토지를 건물로 바꿔주니까 이게 뭐냐? 건물 입체적인 건물로 환지해 주니까 입체 환지.
그래서 평면, 입체 이거 딱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단어 바르게 다 해놓은 것은 그게 27회 때 기출이었어요.